내가 잘못한 것도 없는데 먼저 미안해라고 했습니다. 칭찬을 받았는데 아니에요. 그냥 운이 좋았어요. 라며 손사래부터 쳤습니다. 하기 싫은 부탁을 받았는데 거절이 너무 어렵습니다. 이상하죠. 나쁜 짓을 한 것도 아닌데 왜 자꾸 나부터 낮추게 되는 걸까요? 많은 사람들은 이런 모습을 겸손이라고 부르고 배려라고 부릅니다. 하지만 그 배려, 어쩌면 내가 하고 싶어서가 아니라 학습된 습관이었는지도 모릅니다. 첫째, 착해야 사랑받는다는 믿음. 어린 시절 착해야 사랑받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말을 잘 들어야 칭찬받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참아야 좋은 사람이 될 수 있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때를 쓰면 사랑이 조금 멀어지는 것 같았고 울음을 그치면 다시 다정한 손길이 돌아왔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아주 어린 나이에 사랑에는 조건이 있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심리학에서는 이것을 조건부 자기가치감이라고 부릅니다. 있는 그대로의 내가 아니라 조건을 채워야만 나의 가치가 인정받는다는 믿음입니다. 이 믿음은 겉으로 보이지 않습니다. 하지만 마음 깊은 곳에서는 여전히 조용히 작동하고 있죠. 회의 시간에 하고 싶은 말이 있어도 삼키게 되고, 가족 모임에서 먹고 싶은 메뉴가 있어도 다른 사람 의견을 먼저 묻게 되고, 누군가 서운하게 해도 괜찮다는 말이 먼저 나오는 것. 이 모든 순간의 밑바탕에는 있는 그대로의 나로는 부족하다는 아주 오래된 믿음이 자리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더 참고 더 맞춰줘야 사랑받을 수 있다고 우리는 그렇게 배워왔기 때문입니다. 이 믿음은 특히 첫째로 태어난 사람에게 혹은 유독 어른스럽다는 말을 많이 들으며 자란 사람에게 더 깊이 자리 잡는 경향이 있습니다. 동생을 돌봐야 했기 때문에, 부모님을 힘들게 하고 싶지 않았기 때문에 일찍부터 내 감정보다 상황을 먼저 살피는 법을 배운 것이죠. 그렇게 자란 아이는 어른이 되어서도 계속 누군가를 살피는 사람으로 살아갑니다. 여기서 꼭 구분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배려와 자기희생은 다릅니다. 배려는 내가 원해서, 내가 선택해서 하는 것입니다. 반면 자기희생은 나를 지우는 대가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배려를 했을 때는 마음이 따뜻해지지만 자기희생을 했을 때는 마음 한구석이 헛헛해집니다. 혹시 지금까지 그 헛헛함을 겸손이라고 배려라고 이름 붙이며 넘어가진 않으셨나요? 이 차이를 아는 것에서부터 오늘 이야기는 시작됩니다. 둘째, 참으면 끝난다는 착각. 사람의 마음은 행복보다 안전을 먼저 찾습니다. 이것은 의지의 문제가 아니라 아주 오래된 생존의 본능입니다. 예전에 갈등을 겪었던 기억이 있다면 그 마음은 다음번엔 이렇게 학습합니다. 내가 먼저 참으면 이 상황이 끝난다. 심리학에서는 이것을 행동 강화라고 부릅니다. 어떤 행동을 했을 때 원하는 결과, 즉 갈등이 잦아드는 결과가 반복되면 그 행동은 점점 더 견고하게 굳어집니다. 한번 참아서 상황이 조용해지면 다음번에도 참게 됩니다. 그렇게 참는 것이 습관이 되고 결국 성격처럼 굳어집니다. 가족 안에서 유독 나만 맞춰주고 있다는 느낌. 동료들 사이에서 유독 내가 손해보는 역할을 맡고 있다는 느낌. 이런 감각이 낯설지 않으시다면 그것은 성격 탓이 아니라 오랫동안 반복된 학습의 결과일 가능성이 큽니다. 특히 가족이라는 관계 안에서는 이 학습이 더 단단하게 굳어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한번 손해보는 역할을 맡으면 그 역할은 자연스럽게 나의 자리처럼 굳어집니다. 누구도 강요하지 않았지만 어느새 그 자리가 당연한 것이 되어버립니다. 먼저 사과하고, 먼저 양보하고, 먼저 포기하는 것. 이것은 평화를 만드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나의 경계, 심리학에서 말하는 바운더리를 조금씩 허물어뜨리는 일입니다. 경계는 눈에 보이지 않지만 분명히 존재하는 마음의 울타리입니다. 이 울타리가 한번 허물어지면 다음번에는 더 쉽게, 더 빨리 허물어집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날수록 상대방은
그 허물어진 자리를 당연하게 여기기 시작하죠. 존중받는 사람은 갈등을 두려워하지 않아서 강한 것이 아닙니다. 그저 자신의 경계가 허물어지는 순간을 스스로 알아차릴 줄 아는 것뿐입니다. 그 알아차림이 있느냐 없느냐가 시간이 지날수록 아주 큰 차이를 만들게 됩니다. 셋째, 끝나지 않는 비교라는 함정. 친구와 나를 비교하고, 형제 자매와 나를 비교하고, 경제력과 노후, 자녀, 외모와 건강까지 비교할 것은 끝없이 이어집니다. 심리학에서는 이것을 사회적 비교 이론이라고 설명합니다. 사람은 자신의 위치를 가늠하기 위해 본능적으로 타인과 자신을 견주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원래 나쁜 것이 아닙니다. 적당한 비교는 나아갈 방향을 알려주기도 합니다. 하지만 문제는 이 비교가 멈추지 않는다는 데 있습니다. 특히 40을 넘기고 50을 바라보는 시기에는 비교할 수 있는 것들이 오히려 더 많아집니다. 자녀는 어느 정도 자랐고 그만큼 주변 사람들의 삶이 더 선명하게 눈에 들어옵니다. 누구는 자녀가 좋은 곳에 취직했다는 소식, 누구는 노후 준비를 이미 다 끝냈다는 소식, 누구는 여전히 부부 사이가 다정하다는 소식. 이런 소식들이 하나씩 들려올 때마다 마음 한쪽이 조용히 무너지는 걸 느낀 적 있으실 겁니다. 특히 SNS는 이 비교를 더 부추깁니다. 남의 삶에서 가장 좋은 순간만 골라보게 되고 내 삶에서는 가장 지친 순간이 먼저 떠오릅니다. 그렇게 우리는 남의 하이라이트와 나의 일상을 나란히 놓고 비교하게 됩니다. 애초에 공정하지 않은 비교인데도 말이죠. 문제는 이 비교에는 끝이 없다는 것입니다. 누군가를 이겨도 곧 또 다른 누군가가 나타납니다. 비교는 절대 완주할 수 없는 경주와 같습니다. 존중받는 사람들은 비교를 하지 않아서 강한 것이 아닙니다. 비교가 떠오를 때 그 비교의 기준이 애초에 남이 아니라 자기 자신이라는 걸 아는 사람들입니다. 어제의 나보다 오늘의 내가 조금 더 편안한지 그것 하나만으로 기준을 삼을 때 비교라는 끝없는 경주에서 조용히 내려올 수 있습니다. 넷째, 남의 마음은 읽으면서 내 마음은 놓치는 이유. 오랫동안 다른 사람의 기분을 살피며 살아온 사람은 상대의 표정 하나, 말투 하나에도 예민하게 반응합니다. 목소리 톤이 조금만 낮아져도 무슨 일 있냐고 먼저 묻고 분위기가 조금만 가라앉아도 먼저 나서서 풀어보려 하죠. 그런데 정작 자기 자신의 감정에는 무디어져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지금 내가 슬픈지 화가 났는지 그저 지쳐 있는지 가만히 들여다보려 하면 오히려 낯설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심리학에서는 이것을 감정 노동이라고 부릅니다. 자신의 진짜 감정과 상관없이 상황에 맞는 감정을 계속 꺼내 써야 하는 상태를 말합니다. 괜찮다는 말을 너무 많이 해왔기 때문입니다. 힘들다는 말을 삼켜온 시간이 너무 길었기 때문입니다. 가족을 위해, 자녀를 위해, 직장을 위해 내 감정보다 그 자리에 필요한 감정을 먼저 꺼내 쓰는 일이 반복되고 또 반복되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감정을 계속 억누르다 보면 나중에는 억누른다는 감각조차 사라집니다. 그저 아무 느낌도 없는 상태를 평온하다고 착각하게 되는 것이죠. 하지만 그것은 평온이 아니라 무뎌짐에 더 가깝습니다. 특히 오랫동안 누군가를 돌보는 역할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온 사람일수록 자신의 감정을 읽는 일이 가장 낯설고 어렵습니다. 돌보는 사람으로 사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정작 나 자신을 돌보는 방법은 잊혀져 가는 것입니다. 하지만 존중받는 사람들은 상대를 배려하면서도 동시에 자기 자신의 감정을 외면하지 않습니다. 그 둘은 결코 반대되는 일이 아닙니다. 오히려 내 감정을 먼저 알아차릴 수 있을 때 상대를 향한 배려도 더 진심에 가까워집니다. 다섯째, 존중받는 사람들의 작은 습관. 거창한 결심이나 대단한 변화가 아닙니다. 쉬고 싶을 때 쉬어도 괜찮다고 스스로에게 말해준 순간. 싫은 것을 싫다고 느껴도 된다고 인정한 순간.
피곤한 몸의 신호를 무시하지 않았던 순간. 이런 아주 작은 순간들이 쌓여서 한 사람의 태도를 만듭니다. 심리학에서는 이것을 자기신뢰, 그리고 자기운운감이라고 부릅니다. 자기신뢰는 내가 나 자신과 한 작은 약속을 지키는 경험에서 시작됩니다. 거창한 목표가 아니라 오늘 하루쯤은 나를 위해 시간을 내겠다는 아주 작은 다짐을 스스로 지켜내는 것. 이런 작은 약속이 쌓일 때마다 마음 깊은 곳에 나는 중요한 사람이라는 신호가 조용히 자리 잡습니다. 반대로 나 자신과의 약속을 계속 미루고 저버리면 아무리 남에게 좋은 사람이라는 말을 들어도 정작 스스로에게는 신뢰를 쌓지 못합니다. 이것은 하루아침에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작은 약속 하나를 지키고 그 다음 또 하나를 지키고 그렇게 조용히 반복되는 과정에서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조급해할 필요가 없습니다. 오늘 단 하나의 약속만 지켜도 충분합니다. 존중받는 사람들에게는 이런 작은 순간들이 오랜 시간 쌓여 있습니다. 이것은 무언가를 대단하게 해내야 하는 노력이 아니라 나를 대하는 태도가 아주 조금씩 달라졌다는 증거에 가깝습니다. 사람들은 사실 우리가 하는 말보다 우리가 스스로를 대하는 태도를 먼저 읽어냅니다. 내가 나를 소중히 대할 때 비로소 다른 사람도 나를 소중히 대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존중받는 사람들에게는 어떤 공통점이 있을까요? 첫째, 서두르지 않는 대답. 무언가를 물었을 때 존중받는 사람들은 곧바로 대답하지 않습니다. 아주 짧은 순간이라도 스스로에게 생각할 틈을 내어줍니다. 이 틈은 망설임이 아닙니다. 내 감정과 생각을 한 번 더 확인하는 시간입니다. 반사적으로 괜찮아 라고 말해버리기 전에 정말 괜찮은지 스스로에게 먼저 물어보는 것. 그 작은 틈 하나가 나를 지키는 첫 번째 장치가 됩니다. 둘째, 다르게 말할 수 있는 용기. 모두가 같은 의견일 때 존중받는 사람들은 자신의 생각이 다르다면 조심스럽게라도 그것을 꺼냅니다. 물론 매번 그럴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적어도 마음속으로는 나는 사실 다르게 생각한다는 것을 스스로 인정합니다. 겉으로 말하지 못하더라도 내 생각을 없는 셈 치지 않는 것. 그것만으로도 자기 자신을 지우지 않는 태도가 됩니다. 셋째, 스스로에게 건네는 인정. 하루를 마칠 때 존중받는 사람들은 누군가 알아주지 않아도 스스로에게 애썼다고 말해줍니다. 오늘 하루 버텨낸 것, 참아낸 것, 묵묵히 해낸 것. 그것을 남이 알아주기를 기다리지 않고 자기 자신이 먼저 알아줍니다. 인정은 밖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서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존중받는 사람들은 처음부터 강해서 이럴 수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다만 그 순간마다 예전처럼 자동으로 반응하지 않고 한 번 더 스스로를 돌아봤을 뿐입니다. 그 한 번의 틈이 쌓여 지금의 태도를 만든 것입니다. 여러분은 오늘의 이야기가 어떠셨나요? 저도 사회생활 한창 하던 때 이런 말을 참 많이 썼습니다. 죄송하지만, 바쁘시겠지만, 제가 잘 몰라서 그러는데요. 그땐 이게 배려고 겸손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알게 됐습니다. 듣는 사람은 제 진심을 기억하는 게 아니라 제 말투를 기억한다는 것을 말이죠. 제가 배려했다고 생각하는 순간 상대는 저를 저 자세로 나오는 사람으로 파악하고 있었습니다. 심지어 그런 말투로 도움을 받으면 일을 잘 마무리했어도 실력 없는 사람으로 비치기까지 했습니다. 그 사실을 알게 된 후 저는 말을 바꿔보았는데요. 정말 실수했을 때만 죄송합니다 라고 말했고요. 부탁이 필요할 땐 부탁드립니다 라고 정중하게 요청했습니다. 도움을 받은 뒤엔 감사합니다 라는 짧은 한마디로 진심을 전했죠. 그러자 어느 날 상대가 먼저 물어왔습니다. 더 도와줄 거 없어? 그때 알았습니다. 제가 하는 말이 저를 낮추고 있었다는 것을요. 그리고 그 말버릇 하나가
제가 저를 대하는 방식이었다는 것도 말입니다. 여러분, 혹시 오늘도 누군가를 먼저 배려하느라 자신을 뒤로 미루고 계시진 않으셨나요? 오늘 하루만큼은 자신의 마음도 같은 무게로 바라봐 주셨으면 합니다. 결국 존중받는 인생은 큰 성공에서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나도 소중한 사람이라고 스스로 인정하는 아주 작은 순간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 주세요. 여러분의 그 응원 하나하나가 더 좋은 영상을 만드는 데 큰 힘이 됩니다. 당신의 행복한 삶을 위해 공감본부가 함께합니다. 감사합니다.